이제 5 시작하도록 할게요. 5 처음에 시작은 여기 프로퍼티스 창부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익스플로어 창을 봤던 것처럼 프로퍼티스 창을 잠깐 살펴보면 맨 처음에 여기 크게 자리 잡고 있는 영역은 우리가 셀렉트 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화면에서 선택한 것이 뭔지 확인할 수 있는 영역이고, 여기 뒤에 있는 드랍 버튼 눌러가지고 리스트를 확인하면 현재 화면에 있는 항목들에 대한 리스트를 확인할 수가 있고, 여기에서 선택을 해도 보시는 것처럼 당연히 선택은 됩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화면은 워낙 이것저것 몇 개 안 되는 컴포넌트들을 띄엄띄엄 배치했기 때문에 바로 선택하는 게 전혀 문제될 거가 없지만, 나중에 이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화면을 확인해 본다라고 하면 막 겹쳐져 가지고 배치되어져 있는 상태인데 밑에 있는 녀석이 테두리라던가 배경 이런 디자인도 없어 가지고 선택하기가 불편한 경우, 이런 경우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밑에 나와져 있는 아이콘 중에서 앞에 두 개는 소트입니다. 첫 번째 거는 카테고리로 묶어가지고 보여주는 거고, 두 번째는 알파벳 순 생각하시면 돼요. 알파벳 순. 그리고 나머지 여기 나와져 있는 아이콘들 중에서는 첫 번째 프로퍼티라고 지금 툴팁 뜨는 녀석이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속성이고, 나머지 이벤트라던가 이닛 이런 것들은 개발자가 개발할 때 사용하는 속성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창이 하나 더 있는데, 이거는 필터링하는 창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오늘은 스타일 그룹에 있는 속성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거의 건드리거나 찾아보거나 하는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교육에서는 저 필터링을 사용하는 것을 많이 못 보실 거예요. 하지만 이런 게 있다는 거 알고 계시고 나중에 실질적으로 프로젝트 하실 때 잘 활용하시면은 속성들 찾아가는 거 훨씬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그 밑에 속성들이 나타나져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카테고리별로 묶여있는 상태에서 누구를 확인할 거냐? 스타일 그룹에 있는 속성들을 확인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버튼이라고 하는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근데 이 버튼이 내가 디자인 작업을 한 것이 아니라서 폰트는 뭘 썼는지, 배경에는 어떤 디자인 정보를 줬는지, 뭐 예를 들어 테두리는 어떤 속성을 썼는지 내가 그거를 확인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러면 컴포넌트 선택하고 속성 창으로 어디로 갑니까? 스타일 확인할 거니까 스타일 그룹으로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보시는 것처럼 분명히 값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타일 그룹에 있는 속성은 어떻습니까? 아무런 밸류가 없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선 기본적으로 절대로 스타일 값은 화면에서 속성 창으로 이렇게 직접적으로 입력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화면에서 컴포넌트를 선택해가지고 속성창에다 직접적으로 하드코딩으로 디자인 값을 주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디자인 정보는 스타시트 파일을 통해서만 작성한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전체적으로 내가 보고 있는 프로젝트에 대한 디자인을 한 번에 제어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정보는 뭐냐면, 여기 지금 스타일 그룹에 나와져 있는 요 리스트업된 속성은 사실상 우리가 스타일 시트에서 볼 속성하고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뭐냐면, 얘네들은 개발자가 스크립트를 통해 가지고 속성을 접근할 때 사용하는 속성명이에요. 자, 그럼 나는 편집할 목적이 아니고 진짜로 폰트를 못 썼는지, 배경에 어떻게 디자인이 들어간 건지 정말로 그 정보를 확인해야 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확인하느냐? 여기 프로퍼티스 위쪽으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탭이 하나 더 있어요. 뭐가 있느냐? 컴퓨터드 스타일이라고 하는 여기 탭이 있습니다.
요거 눌러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적용된 디자인 값의 결과를 보여주고 여기에서 보는 스타일에 관련된 속성이 아까 화면에서 봤던 거랑 조금 다르실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진짜로 스타일 시트에서 작성할 스타일에 관련된 속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도 표준 준수하고 화면 성능 향상을 위한 문법을 사용하지만 기본적으로 툴 안에 이 편집기가 들어오면서 툴에 이제 조금 맞춰야 되는 것들로 인해 가지고 완벽하게 웹하고 일치하지는 못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속성을 한번 리스트를 살펴보면 앞에 프리픽스 벤더로 넥사라고 하는 말이 붙어져 있는 속성 리스트가 보여집니다. 이게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치하게 사용할 수가 없는 녀석들을 구분해 놓은 프리픽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익숙하지 않으실 거예요. 넥사, 보더, 넥사, 패딩 이런 식으로 익숙하지 않다라고 하면 그 벤더를 뺀 상태 보더, 패딩, 얼라인 원래 그 녀석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랑 다르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되는 것들이 어떤 식으로 내가 활용해서 써야 되는지 각각의 속성이 의미하는 게 뭔지 언제 써야 되는지 얘네들의 밸류는 어떻게 주는지 그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살펴본다 이 얘기를 했던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속성명을 표현한 게 조금 다를 수가 있고 또 하나 문법이 다르게 표현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컬러로 봤을 때 우리가 웹에서는 만약에 이렇게 반복되는 경우 어떻게 씁니까? 세 자리만 입력해도 그 의미가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보시는 것처럼 반복이 되든 안 되든 무조건 다 6자리로 입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런 차이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것들을 이제 다 전체적으로 어떻게 쓰는지 이 스타일 속성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설명드릴 건데 그 하나씩 설명드리는 속성을 누구를 가지고 할 거냐면 여기 버튼이라고 하는 컴포넌트를 기준으로 설명드릴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이것저것 컴포넌트를 선택했을 때 지금 여기 스타일 창에 보여지는 속성의 리스트 길이만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뭔지 모르겠지만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게 보여지실 겁니다.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스타일에 관련된 그룹 속성도 다른 애들이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컴포넌트가 각각의 컴포넌트가 어떻습니까? 하는 일이 달라요. 하는 역할이 다른데 그 역할을 지원해주는 관련된 속성이 모두 다 똑같을 수 있느냐? 아닙니다. 스타일뿐만이 아니라 다른 그룹에 있는 속성들도 컴포넌트가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적용되는 속성도 있고 얘 때는 없어지는 속성도 있고 그러는 것처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스타일에 관련된 속성도 내가 예를 들어서 20개를 가지고 있어요. 전체 스타일에 관련된 속성을. 근데 그 중에서 어떤 컴포넌트는 10개만 지원받을 수 있고 어떤 거는 20개를 더 받을 수 있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버튼이라고 하는 컴포넌트를 선택해가지고 설명드리겠다고 한 이유는 그겁니다. 저희가 스타일에 관련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모든 속성에 대한 지원을 받는 게 누구니까 버튼 컴포넌트이기 때문에 버튼으로 설명드린다는 얘기예요. 이걸 기준으로 한번 쫙 설명 들으시면 나머지 컴포넌트는 얘네들 중에서 이제 몇 개 빠진 녀석들이 추가되는 건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작업하시는데 헷갈리지 않으실 거라고 하는 거. 그래서 버튼 컴포넌트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누구를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생성한 이 테마를 이용해서 그래서 테마이고 더블 클릭해가지고 봐볼게요. 그러면 눌러보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테마는 엑셀 CSS라고 하는 스타일 시트를 가지고 있는 넥사가 가지고 있는 스타일 시트 파일과 이미지를 들고 있습니다 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실질적으로 테마를 오픈했을 때 그게 이제 위치가 잘 눈에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접근하느냐? 요거 보시면 돼요. 보시다시피 테마는 여기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스타일하고 이미지를 가지고 있구나. 현재 포커스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스타일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이미지를 선택하면 여기에
사용된 이미지 리스트 확인할 수가 있고, 선택하면 여기로 이제 자세하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스타일 시트를 편집하는 요 영역이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편집기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 편집기에는 기본적으로 익스플로러라고, 셀렉터 익스플로러라고 나와져 있는 부분은 우리가 이제 추가해가지고 작성할 것들에 대한 리스트, 목록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프로젝트 익스플로러 봤던 것처럼 그냥 탐색기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테마를 생성해서 그냥 오픈만 했는데 어떻습니까? 스타일 시트 쪽에 보면 내용이 엄청 많아요. 자, 이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테마는 항상 새로 만들어도 누구를 들고 있다는 거? 스타일하고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새로 만들어서 적용을 변경해도 그 녀석이 물고 있는 디자인을 또다시 보여주기 때문에 다시 탭 페이지가 파란색의 텍스트로 보여주고 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마는 새로 생성을 해도 항상 내용을 들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밑에 아이콘을 잠깐 살펴보면 여기 앞에 두 개는 소트 방법이에요. 어떤 식으로 볼지를 확인하는 거고 그룹으로 보는 게 좋습니다. 이 앞에 거, 그리고 뒤에 있는 4개의 아이콘이 이제 우리가 사실상 실질적으로 사용해가지고 활용할 아이콘들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톱니바퀴 2개 겹쳐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는 아이콘, 요거 이제 마우스 갖다 대면 옵션이라고 나오는데 얘 한번 눌러볼게요. 그랬더니 제너레이터 브라우저라고 이렇게 리스트가 보여집니다. 자, 이 정보는 어디에서도 확인할 수 있냐면 툴의 옵션에서도 볼 수 있어요. 툴의 옵션에 제너레이트 부분, 말 그대로 변환 제너레이트 부분에 여기 보면 CSS 쪽 있어요. 요거를 우리가 살펴볼 건데, 자, 여기에 Select the Browser라고 나오는 리스트, 이게 이제 얘하고 같은 정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아까 제가 웹브라우저를 선택했어요. 그쵸? 크롬을 선택해가지고, 크롬을 선택했더니 그 크롬에 맞는 정보를, 디자인 정보를 읽어와서 나한테 보여줬습니다. 우리가 디테일하게 스타일에 관련된 속성을 안 봤지만 언뜻 봤을 때 넥사 어쩌고저쩌고 써져 있는 애들 그거 다른 웹브라우저 알아듣습니까? 거기까지 안 가더라도 얘 확장자만 봐도 그래요. 넥사가 가지고 있는 스타일 시트의 이름은 확장자 XCSS라고 붙습니다. 그렇죠? 이것만 봐도 다른 웹브라우저들 얘가 디자인 정보인 스타일 시트 파일인 거 모른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웹브라우저를 선택했을 때 그 브라우저에 맞는 디자인 정보를 나한테 보여줬었느냐? 자, 변환된 정보를 테마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만든 우리 프로젝트 안에 있는 테마는 계속 확인하고 있지만 이미지하고 넥사가 가지고 있는 스타일 시트인 XCSS 파일 요거 2개로 이루어져 있는 게 우리 테마였어요. 그쵸? 그런데 이게 변환돼가지고 산출물로 떨어진 이 위치에 가서 테마를 한번 봤더니 똑같이 저렇게 보이느냐? 보시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내용 안 하셨어요. 그쵸? 뭔지 모르겠는데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CSS 파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브라우저 크롬을 선택했을 때 얘네들이 산출물 위치로 가가지고 크롬은 여기 크롬 CSS라고 하는 디자인 파일이 있네 해가지고 매칭해서 같이 보여줬단 얘기예요. 자, 그럼 이거 잠깐만 한번 열어서 봐볼게요.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언뜻 봤지만 우리가 아까 스타일에 관련된 속성이 이렇습니다 했을 때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속성 없었단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 말 그대로 똑같아요. 브라우저들이 알 수 있게끔 화면을 자바스크립트 코드로 변환해 줍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화면이 그런 식으로 변환돼가지고 산출물이 떨어진다면 디자인 정보는 말 그대로 각각의 브라우저가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브라우저의 언어로 변환돼가지고 CSS 파일에서 확장자로 산출물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크롬을 선택했을 때 여기 해당하는 파일이 매칭이 되면서 보여주는 건데 이때 이렇게 크롬, 뭐 i20, i21, 사파리 이렇게 파일이 CSS로 떨어지는 근거가 뭐냐? 그게 요놈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시는 것처럼 참 기본적으로 이런 브라우저들 쓰더라 해가지고 선택된 상태로 있는 리스트가 여기 산출물로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아이를 버전별로 다 확인해야 되고 모든 브라우저를 확인해야 되고 그러지는 않아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프로젝트에서 주력으로 사용하는 브라우저에 관련해가지고는 확인하셔서 디자인을 체크해 봐야 됩니다. 본격적으로 스타일 속성을 설명할 때도 말씀드릴 거지만 디자인이 이 브라우저에 따라서 조금 제약이 있는 속성들이 존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결과가 보여지지 않을 때 적어도 이게 내가 작성을 잘못한 건지 지금 툴에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이런 부분이 조금 지원을 하지 못하는 제약사항이 있는 건지 이거를 명확하게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엄한 시간 보내지 않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선택된 브라우저로 떨어지니 혹시 내가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되는 브라우저가 파이어폭스다. 그렇다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저희가 디폴트로 선택된 상태가 아니니 이 CSS 파일은 안 떨어질 것이고 내가 그 브라우저를 선택했을 때 결과가 안 맞겠죠. 그거에 맞는 디자인 파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정보를 확인하는 영역으로 이게 편집기에서도 볼 수 있고 툴의 옵션, 제너레이트 CSS 부분에서도 체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이거 변환돼가지고 선점으로 떨어지는 거. 자, 그러면 가운데 우리가 사용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아이콘 중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 플러스 붙어 있는 게 말 그대로 add예요. 내가 이제 앞으로 작성하고자 하는 거를 추가해서 이제 불러오는 거. 이거 생각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내가 실질적으로 불러와서 작성을 한다? 그러면 작업은 기본적으로 이 영역에서 합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계속 포커스를 여기에다 클릭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응이 없어요. 이거는 오늘 편집기는 어떻게 이용할 거냐면 철저하게 내가 작성하고자 하는 녀석 선택자를 불러와서 그 녀석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프로퍼티스 창을 통해 가지고 확인할 거예요. 오늘은 이 시간에는 완벽하게 툴을 가지고 디자인 속성을 체크해 보도록 할 겁니다. 저희도 물론 자동 완성으로 속성 완성할 수도 있고 문법들 다 완성할 수도 있고 밸류도 불러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아직 우리가 어떻게 얘들이 돌아가는 시스템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무턱대고 바로 그렇게 작업하시는 거는 너무 더딘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툴을 통해 가지고 완벽하게 조금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편한 방법으로 접근하셔가지고 작업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럼 제가 버튼을 가지고 설명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버튼을 가지고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보세요. 우선은 add라고 하는 이 아이콘을 가지고 버튼을 추가해서 불러올 겁니다. 그냥 봅니다. 버튼을 추가해서 불러옵니다. 그랬더니 보시다시피 여기서 편집할 수 있습니다 하는 영역에 추가가 된 거는 확인이 됐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지금 뭔가가 잘못됐다고 표시가 나옵니다. 스타일 시트를 작성하다가 문법이라던가 속성에 문제가 있어서 작업이 잘못된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우리가 실행을 해서 그 다음에 결과가 잘못된 거를 확인하는 게 어떤 시스템이냐? 바로바로 이 편집기에서 에러에 되는 부분을 이렇게 체크해서 보여줍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에러를 잡아서 나한테 보여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우리가 아직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얘가 왜 에러가 잡힌 건지를 모른다. 그래서 저는 뭘 불러와가지고 같이 사용하시라고 권해드리냐면 메뉴 영역 빈 공간 아무데나 우클릭할게요. 그리고 중간쯤에 아웃풋 밑에 보시면 에러리스트라는 게 있어요. 에러리스트. 요거 한번 불러와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다 창으로 뜨는 거예요.
에러 리스트는 아웃풋 옆에 이렇게 기본적인 위치로 창이 붙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만나서 옵션에 관련돼 가지고 설명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기본적으로 세팅되어져 있는 상태가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 모르니 써보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옵션 등으로 필요한 부분은 세팅을 조금 변경해서 쓸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두 가지는 처음부터 저는 세팅을 조금 변경했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 에러 리스트예요. 에러 리스트는 상단에 잡아준 정보가 에러인지 경고인지도 한번 보여주고 밑에 컨텐츠 영역에 가보면 그러니까 이게 뭐가 잘못된 거야 라고 해가지고 설명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저기에서 볼 메시지 많지 않아요. 우리는 초반에는 예를 들어서 지원하지 않는 문법을 썼던 거나 우리는 쓸 수 없는 속성을 쓴다거나 아니면 없는 이미지를 불러오겠다고 쓴다거나 이런 메시지입니다. 지금 보여주는 메시지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중복된 겁니다. 중복. 지금 새로 생성한 테마는 어떻다고 그랬어요? 모든 내용을 들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이거는 지금 버튼의 문제만은 아닐 겁니다. 제가 어떤 컴포넌트를 이 상태에서 추가해가지고 작성하겠다고 불러오면 아마 다 기본적으로 중복 에러가 뜰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 에러를 잡아주려면 우리는 처음부터 작성하고자 하는 선택자 쫓아가서 삭제하고 내가 작업을 하든 아니면 쫓아가서 필요한 부분을 수정을 하든 이러한 앞에 선행돼야 되는 작업 필요하죠. 근데 이게 간단하게 끝낼 수가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구조가 복잡해지는 컴포넌트 같은 경우 막 이미지도 많이 사용하는 컴포넌트에서는 단순하게 스타시트 내용만 없애버린다고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이미지도 쫓아가서 또 편집하고 그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공수가 훨씬 더 많이 소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작업하시기를 권하냐면 새로 생성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적용을 해요. 그 상태에서 적용돼가지고 새로 만든 테마를 어떻게 하느냐? 비워버리는 거예요. 공테마로 만듭니다. 공테마로 만든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거기 들어가져 있는 스타일 시트 내용을 지우고 들어가져 있는 이미지 정보를 지워서 어떻게 아무것도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우리 새 파일 불러오듯이. 그리고 거기에다가 내가 필요한 정보만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본격적으로 스타일 속성 확인하고 문법 보기 전에 이렇게 테마를 아무것도 없게 만드실 건데 우리 지금 사용해야 됩니다 하는 아이콘 4개 중에서 첫 번째 거는 말 그대로 add예요. 그쵸? 그리고 두 번째 거는 보시다시피 활성화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럼 나도 건너뛸게요.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X가 그려져 있는 건 둘 다 딜리트입니다. 딜리트인데 뭐가 다르냐면 앞에 거는 한 놈만 선택해가지고 지우는 게 앞에 거고요. 뒤에 있는 거 마우스 갖다 대면 툴팁 떠요. 올 얘는 전체 내용을 싹 다 지워버리는 거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어차피 스타일의 내용을 싹 다 지운다고 했으니까 요거 올로요 전체 내용을 삭제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미지도 비우러 가야 되는데 이미지는 간단해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 여기 지금 이미지스라고 하는 폴더를 선택하고 리무브를 하면 당연히 얘네들 폴더 밑에 있으니까 날라가겠죠, 내용이. 그런데 우리도 나도 이미지 써야 되고 그 이미지 경로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얘를 건드리는 건 그닥 좋은 방법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저 이미지스라고 하는 폴더 밑에 있는 요 녀석들만 잡아서 단순하게 지워버리시면 돼요. 그러니까 맨 처음 거 선택하고 쭉 스크롤 내려서 스포트로 마지막 거 선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리무브. 이렇게 접근하시는 게 훨씬 더 수월합니다. 자, 그럼 테마에 요거 별표 들어왔어요. 자, 변경된 사항이 있는 거고 저장은 안 된 상태 세이브 여기 올 눌러보시면 지금 우리가 어떤 상태냐? 테마를 새로 만들어서 적용을 했지만 이미지도 없애버렸고
스타일에 대한 정보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그럼 화면으로 가볼게요. 그렇다라고 하면 화면에 어떻게 보여줘야 되느냐? 지금 저처럼 보여줘야 됩니다. 지금 저처럼 어떤 상태냐? 이게 쉽게 생각하시면은 얘네들은 컴포넌트를 사용할 수 있다고 정의되어져 있는 상태인데 보여줄 디자인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래서 컴포넌트가 보시는 것처럼 디자인이 누락되면 폰트만 보여줍니다. 폰트 정보만. 그래서 지금 이렇게 폰트 딸랑 보여주는 녀석을 어떻게 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냐? 테두리도 줘보고 배경도 줘보고 아이콘도 바꿔보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의 속성을 변경하면서 바뀌는 컴포넌트를 보고 디자인을 이해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화면에 이것저것 너무 많이 그려놔가지고 컨트롤 A로 전체 선택해서 딜리트 삭제한 다음에 버튼만 하나 그려놓을게요. 버튼만 하나 그려놔서 이 버튼이 앞으로 디자인이 어떻게 바뀌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만약에 스타일에 관련돼가지고 설명을 해가지고 보면 아마 우리 속성창도 속성인지 이렇게 나올 거예요. 만약에 여기를 처음부터 차례대로 하나씩 하나씩 설명을 한다라고 하면 아마 이해하기는 편하실 거예요. 아니, 쫓아오기는 편하실 겁니다. 왜냐면 첫 번째 거 끝나고 두 번째 거 하고 두 번째 거 끝나고 세 번째 거 하고 이러니까 쫓아오기는 편하실 건데 이해가 조금 불편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 제가 방향을 어떻게 가야 되냐면 테두리 했다가 막 배경 설명했다가 폰트 갔다가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설명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설명 자체를 조금 움직이면서 할 겁니다. 어떤 식으로 움직일 거냐면 스타일에 관련된 속성을 쭉 봤더니 얘네들이 크게 세 덩어리로 나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세 덩어리로 나뉠 수가 있냐면 그러니까 테두리를 꾸며주는데 필요한 속성 그룹을 한 덩어리로 나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배경을 꾸며주는데 필요한 속성이 또 한 덩어리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폰트에 관련된 속성이 또 한 덩어리가 있더라. 디자인에 관련된 스타일 속성을 봤더니 크게 보면 이렇게 세 덩어리를 표현할 수 있는 속성의 그룹으로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효과, 그 외의 속성으로는 간단하게 효과에 관련된 속성들이 몇 개 있어요. 효과에 관련된 속성들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름만 들으면 대충 알 수 있는 애들. 가령 예를 들면 섀도우라던가 커서라던가 이런 속성. 그러니까 그렇게 그 외에 효과에 관련된 묶일 수 있는 속성이 한 두어 개 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부터 설명을 제가 선에 대한 그룹으로 설명을 드리면서 아마 그러면 조금 왔다 갔다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 메모장 옆에 놓은 다음에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게 어떤 속성인지 리스트업 하면서 설명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헷갈리시면은 이 리스트 같이 보시면서 이해하실게요. 자, 그럼 다시 이제 테마로 돌아가가지고 이제부터는 add 셀렉터로 추가하면서 확인하도록 할 건데 보시다시피 이 셀렉터 창에 보면 어떤 거를 불러와가지고 작성할 거냐라고 하는 거를 물어보는 영역이 있고 나머지 지금 현재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비활성화된 상태로 있는 녀석들의 구역이 있어요. 얘네들은 뭐냐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공통부터 시작해가지고 문법을 확인할 겁니다. 공통이라고 하는 건 쉽게 생각하면 아이콘 선택해가지고 드래그해서 그렸을 때 나한테 딱 보여주는 디자인. 요거 생각하시면 되죠. 근데 우리가 아주 디테일하게는 모르지만 디자인이라고 하는 게 공통 말고 버튼만 생각해도 그렇죠. 공통 말고 푸시 눌렀을 때, 마우스 오버 했을 때, 비활성화일 때 막 이런 여러 가지 선택값들에 대한 디자인이 있고 그것들을 그룹핑으로 묶어서 쓰는 문법이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클래스라고 하는 문법을 써야 되는 경우 그래서 나머지 비활성화된 경우는 그러한 선택값들에 대한 디자인을 작성할 때 조금 참고할 수 있는 녀석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아마 이번 나머지 시간하고 다음 시간까지는 스타일 속성에 대해서 설명드려야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 시간에 우리가 이제 몇 가지 문법들을 더 확인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버튼을 선택해가지고 OK를 눌러서 불러오면 어떠한 형태로 보여질 거냐면요. 저희는 불러오는 선택자를 기본적으로 닷점 찍습니다. 그리고 컴포넌트명, 대소 문자 구분해야겠죠? 컴포넌트. 그리고 괄호 열고 닫고 안에 똑같아요. 여기에 속성명 들어가고 그 다음에 콜론에 밸류 값 들어가고 세미콜론 마무리하는 거 요거 이제 다 똑같은 문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하는 건 우선은 점 컴포넌트로 불러와가지고 사용하는 공통에 관련된 문법이고요. 그 공통의 문법 안에 어떠한 속성들이 들어가는지 우리는 먼저 이 부분을 체크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론 그냥 저렇게 컴포넌트만 선택해가지고 OK 눌러서 불러올 수도 있어요. 어차피 프로퍼티 창에서 볼 거니까. 그런데 조금 더 속성을 눈에 익게 하기 위해서 여기 지금 컴포넌트 선택하는 리스트 밑에 보시면 체크박스 3개 있는데 이 중에서 먼저 맨 처음 거 use attribute라고 하는 거 선택해 볼게요. 그러면 미리 보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내가 지금 선택한 컴포넌트를 지원하는 스타일 속성을 미리 보겠다 이겁니다. 이렇게 불러와가지고 화면에서도 보시고 창에서도 보셔가지고 속성을 조금 눈에 익도록 그렇게 접근하실게요. 그래서 use attribute 선택한 다음에 OK 눌러볼게요. 그럼 보시는 것처럼 버튼에 지원되는 속성의 리스트가 나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내가 이게 익숙하면 직접적으로 값을 줄 수도 있고 우리는 그게 아직 안 되기 때문에 누구를 이용할 거다 지금부터 프로퍼티 창을 이용할 겁니다. 속성의 리스트를 쭉 보시면요. 어떤 속성은 앞에 플러스 로드 버튼이 있는 애가 있고 어떤 거는 지 속성명만 딱 들어가져 있는 애가 있어요. 이런 애들은 말 그대로 지가 가진 밸류만 딱 받으면 끝나는 애들이고 이렇게 앞에 버튼이 있는 애들은 얘를 표현하기 위한 속성, 세부적인 녀석들이 더 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맨 처음에 우리가 이번 시간에 대표적으로 먼저 확인해가지고 설명드릴 속성은 선, 테두리를 표현하는 속성으로 우리 속성 이름으로 보면 넥사 보더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더, 넥사 어쩌고저쩌고 헷갈린다? 그러면 그거 제외하고 그냥 보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조금 더 익숙하실 거니까. 우리가 테두리에 대한 디자인을 생각할 때 물론 모서리 4개를 다 하나의 디자인으로 줘가지고 두께를 결정하고 스타일을 결정하고 컬러 값을 주는 경우가 있지만 이런 경우도 있죠. 특정한 위치만 내가 디자인을 표현해야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니면 이런 특정한 위치들을 조금 결합해가지고 어떠한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봐야 되는 경우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 만약에 내가 탑에다만 보더를 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웹에서는 누구 불러옵니까? 보더 탑 불러와서 쓸 수 있습니다. 탑에만 줄 거니까.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쨌거나 우리는 보더를 표현하는 속성으로는 넥사 보더가 하나예요. 그러면 나는 저렇게 특정 위치만 디자인을 못 주냐? 아니에요. 말씀드리는 것처럼 표현하는 방법이 조금 다른 거지. 디자인 자체가 제약이 있어서 이러한 범주 내에서만 디자인해야 됩니다. 이거는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앞에 플러스 있는 거 물론 제가 웬만하면 교육하는 동안에 아래 하위 속성 있는 애들은 다 눌러서 보긴 할 건데 혹시라도 건너뛰는 경우는 어떤 의미다라고 하는 거 아셔가지고 한번 눌러서 체크해 보세요. 자, 넥사 보더의 하위 개념으로 보시는 것처럼 보더, 탑, 라이트, 바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우리도 각각의 위치에 따로 줄 수도 있어요, 디자인. 근데 이게 독립적으로 혼자 나가서 사용할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탑에다가 보더를 줘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여기까지만 쫓아오면서 끝 아니죠. 결국은
보더라고 하는 거에 대한 디자인을 표현하기 위해서 쓰는 거는 누구예요? 두께를 얼마를 줄지, 컬러를 뭐로 줄지 이런 거죠. 그래서 앞에 로드 버튼이 또 있네요. 그래서 눌러봤더니 보시다시피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진짜 건드려야 되는 속성은 얘네들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내가 얘네들을 값을 줘가지고 써주면 그게 어디로 갑니까? 누구 밑에니까? 탑 밑에니까 탑에 가겠죠. 만약에 진짜로 탑에다만 줘야 되는 상황이면 상관이 없을 거예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다 줘야 되면 얘를 여기다가 복사하든 얘네들한테 다 복사를 하든 아니면 맨 처음부터 여기다가 값을 내가 알아서 써주든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이제 이게 불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넥사 보더라고 하는 속성을 선택해서 보면 옆에 땡땡땡 점 3개 그려져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요거로 눌러볼게요. 그러면 보시다시피 편집기가 뜨는데 모든 속성이 이러한 창을 들고 있는 건 아니고요. 몇몇 개의 속성, 그러니까 한 3개 정도 말씀드릴 거예요. 걔네들이 이런 창을 들고 있는데 이렇게 편집기가 있는 녀석은요. 이거 처음에 활용하세요. 그러면 훨씬 더 쉽게 문법 접근할 수 있습니다. 아, 내가 두께를 줄 거야. 한 5 정도 줘볼게요. 그리고 스타일을 고르시면 되는데 옆에 이미지가 있으니까 스타일 고르시기가 훨씬 더 수월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자인에 제약이 있어서 어떠한 범주 내에서 디자인을 해야 됩니다. 그거는 없어요. 하지만 뭐가 있냐? 브라우저의 제약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똑같은 값을 줬는데 넥스타가 가지고 있는 NRE 환경 그러니까 넥스타가 가지고 있는 브라우저에서 실행했을 때는 적용이 안 되고 웹브라우저에서 실행하니까 적용이 되더라 이런 식으로 브라우저의 제약이 있는 스타일에 관련된 속성이 2개 있습니다. 전체 통틀어서 2개를 말씀드릴 건데 이거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면 요거에 관련돼 가지고 제대로 안 보일 때 내가 이게 진짜로 브라우저 제약으로 여기서 안 보이는 게 맞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확실하지 않으면 그거로 또 헤매실 수가 있겠죠. 아까 제가 실행했을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똑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적어도 내가 원하는 대로 디자인이 표현되지 않을 때 아니면 결과가 다르게 보여질 때 나는 누구를 가서 뭐를 확인해야 되느냐 그 정도는 쫓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기억하시면 스타일이라고 봤을 때 넌부터 여기 나와져 있는 리스트 쭉 솔리드까지만 우리가 NRE 환경에서는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예를 들어서 더블을 선택했어요. 더블 선택했다는 건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보더를 두 줄로 보겠다는 거죠. 그쵸? 근데 더블을 선택했는데 이게 넥사가 가진 NRE에서 실행할 때는 그냥 안 보이고 솔리드로 보여버리고 웹브라우저에서 실행했더니 진짜 두 줄로 보이네? 그럼 이게 뭐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건가? 그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아, 속성 자체가 그런 제약이 있어서 넥사에서는 보이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이 레퍼런스라던가 속성창 보면 이게 이제 도움말 보면 더 나와져 있긴 하는데 이런 식으로 여기에도 이걸 우리가 뭐 이런 속성은 어떤 제약이 있는지 처음에 다 확인하고 시작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꼭 집어서 2개 말씀드릴 거고 그거는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그래서 저는 이제 솔리드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컬러는 지금 우리가 편집창을 불러와가지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실질적으로 컬러창에다가 컬러를 쓸 때는 2가지 방법으로 사용하시기를 권해요. 첫 번째는 이거는 보더뿐만이 아니고 다 컬러 쓰는 모든 속성은 다 똑같아요. 뭐 폰트라던가 배경이라던가 얘네들처럼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컬러 네임을 쓸 수 있습니다. 뭐 레드, 블루, 옐로우 이런 식으로 아니면 뒤에 드랍 버튼 눌렀을 때 많진 않지만 몇 가지의 예시가 또 들어가져 있기도 합니다. 선택해 쓸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RGB 코드를 쓰시는데 RGB 코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반복되는 컬러를 쓴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3자리만 쓰는 게 아니라 6자리를 다 입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지금 저는 보더창을 띄웠으니까 컬러도 피커창을 띄워가지고 여기서 편집하는데 만약에 직접적으로 입력한다라고 하면 이 값을 우리가 직접 써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나는 지금 5픽셀의 솔리드에 빨간색의 컬러를 가지고 있는 보더를 그릴 거예요. 어디에다가? 전체에다가. 이게 중요하죠. 이 창을 이용할 때는 얘만 값 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다 준 값을 어디다 줄 거냐? 요거를 꼭 체크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에 디테일 플러스 눌러보시면 지금 저는 전체적으로 그냥 하나 똑같은 디자인을 줄 생각으로 이렇게 작업했는데 혹시라도 나중에 변경이 필요하면 밑에서 또 다시 편집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상황에 맞게끔 한 번씩 눌러서 뭐가 변하는지 체크해 보시면 이 창 자체 이해가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럼 오케이 눌러볼게요. 자, 저희는 보시는 것처럼 보더의 값이 어떻게 들어가느냐. 모든 속성에 들어가는 단위는 절대로 생략 안 됩니다. 이거 두께를 안 주는 0이더라도 저희 픽셀 써줘야 되고 단위 절대 생략 안 된다는 거. 그래서 두께 주고 스타일 주고 컬러 값 주는 게 이게 저희 이제 보더입니다. 하나씩 띄워가지고 만약에 내가 이거를 요거 두 개를 잘못 입력했다, 바꿔서 입력했다. 그럼 얘 입장에서 저희는 무조건 뭐가 됩니까? 문법적인 오류가 되겠죠. 웹에서는 두께를 주고 크기를 주고 두께를 주고 스타일을 주고 컬러를 주든 컬러를 주고 두께를 주고 스타일을 주든 상관이 적용됐다라고 하면 저희는 요 이제 정해진 순서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미리 보기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우리는 공통 버튼을 그리면 자, 공통 버튼이라고 하는 거 점 컴포넌트명 해가지고 디자인 적용하는 거 이거 선택해가지고 바로 드래그해서 그렸을 때 공통 디자인이 5픽셀의 솔리드 빨강으로 내가 테두리를 그리겠다라고 하는 거 화면에다가 그려놓은 버튼이 있었어요. 그 녀석도 그렇게 디자인이 보여져야 돼요. 제가 하나 더 선택해가지고 드래그해서 그려도 보여줘야 돼요. 화면을 새로 하나 만들어서 이거는 그냥 비교해서 보여드리려고 한번 보세요. 화면을 새로 하나 만들어가지고 내가 버튼을 그려도 어떻게 보여줘야 돼요? 쟤처럼 똑같이 보여줘야 돼요. 지금 이 프로젝트의 컴포넌트 버튼은 이 디자인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작성이 된 거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두께를 했으니까 요거 한 가지 말씀드려야 될 게 뭐냐. 예를 들어 두께가 없는 상태에서 제가 프로젝트의 컴포넌트를 100에 20으로 그렸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보더를 줍니다. 얼마를? 5픽셀을 줘요. 그러면 이 컴포넌트의 크기가 110에 30으로 사이즈가 바뀌느냐? 이거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포토샵에서 예를 들어 선에다가 효과를 줄 때는요. 물어보죠. 안에다 줄 건지 밖에다 줄 건지 가운데다 줄 건지 물어보고 내가 필요에 따라서 선택을 할 겁니다. 그럼 결과가 어떻게 보여줄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알죠. 그쵸? 내가 선택했으니까 필요에 따라서. 하지만 저희는 두께가 두꺼워진다는 건 무조건 안쪽으로 표현돼요. 다시 말하면 두께가 두꺼워지는 건 안에 표현되는 영역이 점점 좁아진다는 거지 절대로 사이즈의 변화가 아니라고 하는 거. 다시 말하면 컴포넌트 크기에는 누구를 포함하고 있냐? 보더의 굵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나중에 우리가 전체 프로젝트에서 그 프로젝트 영역에 해당하는 화면의 크기 생각하고 이럴 때 이 보더 1픽셀 안 맞으시면 스크롤 생길 거고 원치 않는 여백이 생길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화면에서 배치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1픽셀은요. 사이즈만 안 맞아도 정렬만 틀어줘도 그 화면 퀄리티는 엄청나게 다르게 보일 거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글귀가 크기에 포함된다라고 하는 거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이거는 계속해서 반복해가지고 질문도 할 거고 설명도 할 거지만 기본적으로 이 시간에 이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001요.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하나 카피해서 붙였어요. 눈으로 보는 게 제일 편하니까. 이해가 빠르니까 여기에다가 제가 밑에 거 00에다가 똑같은 놈을 카피해서 붙인 다음에 두께를 한 20 정도 줘볼게요. 아직까지 우리가 공통 문법밖에 안 배워서 이거 다른 문법으로 지금 같은 컴포넌트인데 두께 주는 방법이 모연하니까 속성상에다가 잠깐만 입력해 볼게요. 20에 솔리드에 레드.
그럼 우선 결과만 보면 어떻습니까? 아, 제가 말씀드렸던 거. 안에 표현되는 영역이 줄어드는 거지 사이즈의 변화가 아닙니다라고 하는 거 이 얘기예요. 이 컴포넌트에는 두께가 20이라고 하는 것도 크기에 다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 근데 잠깐 이제 보여드렸지만 제가 그랬죠. 직접적으로 하드코딩해서 작업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그랬어요. 한 번의 디자인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를 이용한다는 거? 스타일스 파일. 자, 그럼 진짜로 왜 이렇게 하드코딩으로 하면 안 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면 만약에 우리 프로젝트에서 포인트 컬러가 빨강이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작업을 한 상태인데 이게 파랑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요거를 파랑으로 바꿔봅니다. 그럼 미리 보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 어떻게 돼야 돼요? 이미 그려져 있던 녀석, 앞으로 그릴 녀석, 다 보더가 5픽셀의 블루로 그려져야지 내가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 건데, 전체적으로 화면에 가서 봤더니 어떻습니까? 바뀌었어요? 선택해가지고 또 그리니까 또 바뀌어요. 근데 얘는 어때요? 반응이 없습니다. 그래서 웹에서도 파일 하나에 태그에다가 스타일 정보를 준 녀석, 스타일 태그를 써가지고 스타일 정보를 준 거, 스타일 시트 파일을 만들어서 연결한 거, 이게 싹 다 몰려있으면 어떻게 되냐? 저 안에서 우선순위 찾아가지고 디자인을 나한테 보여줍니다. 저희도 개념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작성을 하고 처음에 확인을 할 때 인바이러먼트가 바라보고 있는 테마 정보를 체크합니다 라고 그랬어요. 근데 사실 얘네들이 테마 정보를 불러와서 디자인의 값을 보여주기 전까지 체크하는 게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거 뭐냐? 보시다시피 화면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에요. 컴포넌트들은 디자인을 확인할 때 먼저 뭘 체크하느냐? 얘네들이 혹시 독립적으로 스타일 속성에 가지고 있는 속성 값이 없나 있나? 이걸 먼저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있네? 그러면 얘를 첫 번째로 받아들여가지고 어떻게 벌써 적용을 나한테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누구를 최종적으로 테마를 확인하는 건데 그 확인하는 테마 안에 얘가 가지고 있는 테두리 값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때요? 얘 입장에서는 난 이미 들고 있으니까 거기에 어떤 값이 들어가져 있던 간에 적용되지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화면 중간중간 컴포넌트에 직접적으로 하드코딩으로 받아버린 녀석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디자인이 제어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한 개, 두 개 화면을 작업할 게 아니기 때문에 디자인은 한 번에 싹 다 제어할 수 있게끔 관리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뭔가 상황이 필요해가지고 이렇게 얘만 좀 추가해가지고 작업을 한 상태라고 하면 반드시 원복하셔야 돼요. 컴포넌트 자체를 지워버리든지 아니면 스타일 속성 값을 준 거 딜리트 엔터로 하시면 테마값 받아옵니다. 이렇게 어떤 방법이든 상관없어요. 원복이 꼭 돼서 한 번에 제어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게 우리가 테두리를 표현하는 넥사 보더에서 설명드렸고요. 선에 대한 속성이 한 가지 더 있어요. 요거까지만 마무리할게요. 걔는 여기 백그라운드 밑에 있는데 보더 레디어스라고 하는 속성입니다. 보더 레디어스 이거는 쉽게 생각하시면 돼. 이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기 모서리에다가 우리 쉽게 생각하면 모양 바꿔주는 거. 많이 보는 거 이제 라운드 주는 속성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10 줘볼게요. 10 그러면 당연히 단위 붙어오죠. 그럼 미리 보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모서리 4개의 라운드를 다 10으로 주겠다 이 얘기예요. 이건 10은 어떤 의미냐면 꼭지점 기준으로 내가 값을 준 것만큼 이렇게 라운드를 그려서 표현하겠다 이 얘기고 이렇게 하나만 준 건 어디에? 모서리 4개에 다 똑같은 값을 넣어주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는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검색 영역이 2군데 있는 요거 배경을 쓸 건데 이 배경에 라운드가 특정 위치만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어떤 컴포넌트는 라운드를 뭐 왼쪽 상단만 줘가지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보더 레디어스 속성을 여기 노드 눌러보시면 이리저리 리스트가 보여지는데 요거 찬찬히 잘 읽어보면요. 탑, 레프트, 라이트, 바텀 이렇게 해가지고 모서리 위치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여기까지만 알고 계시면 돼요. 아, 우리도 한 번에 줄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필요한 영역에만 내가 라운드를 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아까 전에 보도에서도 살짝 봤지만 각각의 속성을 표현하는 밸류가 한 가지만 있는 거 아닙니다. 그쵸? 이러이러한 모양별로 내가 밸류 쓰는 거 얘도 마찬가지로 뭐 라운드를 특정 위치만 주고 결합해서 주고 경우의 수는 엄청 많이 나올 수가 있겠죠. 다른 애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 각각의 속성 값을 주는 밸류 값이 하나다? 이런 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속성마다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마다 다 건드려가지고 한번 보느냐? 이거는 또 말이 안 되죠. 왜냐? 헷갈려요. 헷갈립니다. 지금 이렇게 대표로 입력되는 속성 한 가지씩만 설명을 드린다고 하더라도 이거 설명 한번 들었다고 해서 다 기억하는 거 결코 쉬운 일 아니에요. 그래서 교육을 들으시고 중요한 거는 당연히 알고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내가 헷갈렸을 때 그 부분 확인하려고 뭘 참고해야지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느냐 그 방법을 알아가는 것 또한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정 속성에 예를 들어서 나도 특정 부분만 라운드로 줘야 되는 형태를 써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받았는데 예를 들어 이렇게 간단하게 써있지 않고 엄청 뭐 이것저것 길게 써있다 라고 했을 때 어떤 의미인지도 확인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순간에 그 해당 속성의 레퍼런스 확인하세요. 어떻게? 속성 선택하시고 F1 엔터. 우리가 물론 헬프에 헬프로 가서 검색이라던가 색인으로 내가 필요한 부분 검색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편해요. 번거롭고. 이렇게 특정 속성에 대한 값은 가장 간단한 방법이 이거예요. 선택해가지고 F1 엔터로 불러옵니다. 그러면 밑에 보시면요. 어떻게 썼을 때 어떻게 보여지는지 이거 다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이걸 지금 다 기억하는 거는 당연히 말도 안 되고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나중에 가서 확인할 수 있는지 이 레퍼런스 접근할 수 있는 루트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속성은 계속해서 대표로 작업되는 값 하나씩만 입력해서 확인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부터 배경 그룹에 관련된 거, 폰트 그 외의 속성들을 하나씩 어떤 형태의 문법 값을 줘가지고 써야 되는지 속성 설명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식사하시고 첫 시간 우선 간단하게 선, 테두리를 표현하는 속성 넥사 보더와 보더 레디어스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오버가 됐는데 끊기가 애매해가지고 제가 그냥 진행을 했어요. 여기까지 해가지고 마무리하고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 2시 10분에 시작하도록 할게요. 10분에 폰트부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질문하시고요. 아니시면 좀 쉬었다가 10분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